오늘부터 드디어 3순환에 들어갑니다. 우리가 7월 달에 시험이 있죠. 지금이 4월 달이니까 4월 맞죠? 예. 예,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3순환 기간 동안에 문제풀이만이 아니고 이론 정리, 또 판례 정리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면서 일단 마지막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잘 요약해 주면 좋겠어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20표지만 여전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본 수업에 들어갈게요. 자, 우선 강의계획서 안 가져왔죠? 그죠? 없죠?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.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냐면 아마 강의계획서를 받겠지만 시험 일정이 강의계획서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계획서를 보면서 며칠 날 어떤 시험 보는지 60점짜리와 100점짜리로 구분합니다. 확인을 해보세요. 그래서 보통 100점짜리 시험 문제는 실제 실전과 굉장히 물론 실전에서 10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. 그래서 100점 하지만 100점을 또 매일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목요일 날 100점짜리를 보겠어요. 2시간 시험. 주의할 점은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겠습니다. 왜냐면은 100점짜리 시험을 보면 완전히 지쳐요. 녹초가 되기 때문에 강의에 집중 못합니다. 그래서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100점 시험 보는 식으로 할게요. 목요일입니다. 다만 5월 8일은 좀 예외를 두어서 100점은 100점인데 일단 학원과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. 강의 계획서는 일단 저녁으로 잡았어요. 지금 우리가 오후에 강의하죠. 저녁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먼저 봐요. 6시부터 8시까지. 근데 우리 학원이 만약에 강의실이 부족하면 그때는 휴강할 수도 있어요. 좋은 기회죠. 좀 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. 휴강하게 되면 이제 하루 보강을 아쉽지만 해야 됩니다. 만약 학원에 강의실이 존재하면 저녁에 그러면 당연히 계획서대로 하겠습니다. 5월 8일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양해를 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오늘하고 내일은 시험이 없습니다. 그리고 시험 우리 지금 오늘 1시 40분에 시작했죠. 내일도 1시 40분에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40분에 오는 분이 꼭 한 분씩 있어요. 그래서 내일도 1시 40분.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시험이 없습니다. 금요일 날에는 이제 스파르타반을 위해서 이렇게 목요일 날 100점으로 했어요. 그리고 금요일은 시험이 없고, 금요일은 1시 10분부터 합니다. 1시 10분부터. 그렇게 하고, 좀 시험 범위를 좀 알려드릴게요. 우선 수요일 시험은 60점, 50점이 아닌 이유는 왜 그러냐면, 보통 시험 문제가 30, 30, 40, 40,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. 40, 20. 그래서 100점이면 40, 40, 20. 그 다음에 아니면 30, 30, 40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60으로 묶었어요. 그래서 50점이 아니고 수요일 시험 범위는 우리가 계획서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알려드릴게요. 우선 오늘 나가는 주제입니다. 그래서 국가 일방행위, 그 다음에 조약의 정의, 그리고 오늘 나가는 주제 핵문제, 이걸 같이 시험 볼 거고요. 목요일 2시간 시험도 알려줄게요. 목요일 2시간 시험은 첫 번째가 우선 조약의 성립과 효력. 효력은 무효 이게 아니고요. 물론 무효는 쟁점이 될 수는 있는데요. 3국, 조약과 제3국을 중심으로 일단은 출제를 했습니다. 그리고 관습의 성립과 효력, 국제간섭법의 성립과 효력, 그리고 인도적 간섭, 인도적 개입, 그리고 핵문제, 이걸 엮어서 출제를 할 겁니다. 자, 그렇게 일정을 좀 알려드렸고,
원래 우리가 20회 강의인데 3회를 무료 강의를 하도록 했어요. 그래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우리가 좀 빨리 개강을 했죠. 그리고 또 국제 경제학이 좀 텀이 있죠. 그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3회 정도 더 무료 강의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 교재는 우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교재를 가져와도 괜찮고, 근데 다 무료잖아요, 그죠? 워크북하고 KSLCB 다 무료이기 때문에 교재는 이 두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. 워크북, KSLCB 두 개. 그리고 워크북은 1과 2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1이 나가는데 필요하면 제가 2가 필요하면 2도 가져오라고 미리 이야기할게요. 자, 그리고 KSLCB도 1과 2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1이 나가는데요. 또 2가 필요하면 또 가져오라고 할게요. 자, 그렇게 하고 핸드북도 있는데 핸드북은 교재가 아닙니다. 이번에 안 나갑니다. 근데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서점에서 핸드북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. 핸드북은 뭐 알다시피 워크북을 요약한 거예요. 그래서 만약 워크북에 양이 많다, 부담스럽다 싶으면 핸드북 함께 보세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아까 말했지만은 그 복습 범위이기 때문에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식으로 합니다. 과거에는 그냥 예습 범위였어요. 그냥 먼저 시험 보고 풀어주면서 같이 복습해 줬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도 있고 이론적으로 또 하나가 좀 바꿔지거나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복습 범위를 했어요. 자, 그렇게 하고요. 학자 통합 논술 문제도 경우에 따라 출제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매회 출제했어요. 거의 한 20회 정도 통합 논술 문제 냈는데, 그러니까 지치더라고요, 학생들이. 그래서 한 3개 정도, 4개 정도 내요. 다행히 거기에서 좀 맞춰요. 이상하게 맞추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인데, 근데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한 통합 논술 문제를 한 3개 정도 출제를 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, 만약에 출제 안 하면 그 자료로 제공할 겁니다. 자료로. 자, 그리고 우리 해설은요, 언제 하냐면, 해설은 시험 보면 바로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다. 우리 해설은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받은 뒤에 합니다. 답안지를 같이 보면서 해설을 들으세요. 그리고 이제 문제 중 하나는 우리 60점이면 2문제죠. 그 다음에 100점이면 3문제인데요. 그 중 하나는 되도록이면 우리 KSLCB 여기에서 변형해서 낼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이 경험으로 보면은 새로운 문제를 제가 출제한다 해서 이게 시험 문제가 실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열심히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 만들었거든요. 근데 안 나와요.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문제, KSLCB에 있는 문제들이 실제 나와요. 그래서 이 KSLCB를 같이 또 복습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풀어보기 위해서 KSLCB에 있는 문제 적어도 한 문제는 이렇게 변형해서 출제할 겁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수강자 카페가 있는데요. 수강자 카페는 이제 제가 전화번호 알려줄게요. 제 전화번호가 휴대폰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아마 들은 분들 알겠지만 이게 제 거예요. 휴대폰이고, 그 다음에 이메일은 SUNG 소문자, 그 다음에 02 숫자, 스몰 S 소문자, 그 다음에 한메일 네트, 한메일. 이게 제 이메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질문을 저한테 할 때는 이 전화번호로 하면은 제가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는 속도가 느리고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해요. 그래서 이메일로 하면, 질문을 이메일로 하면 제가 잘 신중하게 찾아보고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겠습니다. 질문할 때 일로 이메일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가 여러분한테 이제 부담이 될까봐 걱정스럽긴 해요. 근데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올리진 않아요. 딱 필요한 것만 올립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시험에 다가오면 7월 달에 시험이죠. 근데 우리는 5월 달에 끝나죠. 삼순환이. 그러면 한 달 정도, 한 달 이상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 한 달 이상 정도의 그런 시간에서 새로운 어떤 이슈가 떠올라요. 그러니까 우리 삼순환 때는 안 떠올라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출제될 수 있어요. 또 새로운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. 그래서
그런 부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제가 제공할 거예요. 제가 뭐 문자를 이메일 여러분한테 자료를 발송할 수 없으니까 이 카페에 올릴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좀 해주고, 통합논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국제법 평론이라는 그런 학술지가 있죠. 또 대한국제학회 논총. 그래서 보통 평론에 나오는 그런 5월달 정도 나오는 그런 평론 주제들이 통합논술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. 실제로. 또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, 또 여러분 알다시피 국제법 현안 브리프라고 알죠? 현안 브리프. 거기에서도 역시 시험에 나왔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, 우리 네이버 카페도 있고, 그 다음에 다음 카페도 있어요. 그래서 네이버 카페는 오픈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서 현안 브리프나 뭐 평론 링크되어 있으니까 봐도 괜찮고, 다음 카페에 올리면 봐도 괜찮고, 상관없습니다. 다음 카페에 들어가려면 수강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제 번호하고 이메일로 뭘 알려주냐면 이름, 그 다음에 다음 아이디, 뭐 지메일이나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. 네이버 아이디 알려주면 안 됩니다. 다음 아이디를 알려주면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알려주면 제가 이메일을 다시 보낼 거예요. 초청 메일을 보냅니다. 카페 초청 메일 보내면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입하면 돼요. 그렇게 할 거고, 그 다음에 삼수나 끝난 뒤에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막 그러다 보면은 대개 어떤 게 출시될지가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쯤 가서 제가 카페에다가 이 출제 우선순위 목록을 알려줍니다. 아마 이게 시험 전 한 일주일 정도, 너무 늦나요? 그러면 2주일 정도. 그래서 출제 우선순위 목록을 올리는데, 다행히도 대부분 이 출제 우선순위 앞순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출제되었어요. 실제로 실전에서. 그래서 조언 파일을 하고 있어요. 이걸 아마 올릴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좀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1순위로 봐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. 출제 우선순위 목록은 사실 전범위를 사실 쓰긴 쓰는데, 그래도 그 중에서 1순위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때는 제가 어떤 게 출제가 가능하다 이거 좀 알려줄게요.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. 오늘 첫 시간도 가능하겠구나.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대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했고, 그 다음에 또 무료 특강이 2개 올라가죠. 첫 번째가 국제경제법 정리 문제풀이 특강 하나 올라가고요. 두 번째가 계류 특강이 올라갑니다. 이건 학원에 신청을 하면 돼요. 근데 언제부터 올릴지는 지금 좀 고민이에요. 근데 경제법 정리 문제풀이 특강은 이 외교원생들은 간략한 정리, 통상직 준비생들은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깊숙이 보는 거거든요. 근데 경제법, WTO법, 이걸 미리 올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틈틈이 좀 보게. 그렇게 해서 미리 올려주겠고. 그 다음에 계획 특강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안 보고 들어갈 수 없는, 혼자 보기는 어려운 이런 거. 이럴 때 그냥 간략하게 시험 직전에 한번 특강 들어보면은 혼자 공부하지 않고 제 강의 들으면서 쉽게 할 수 있죠. 그걸 이제 올릴 겁니다. 언제 올릴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계획 특강은. 그 다음에 3수단 뒤에 1대1 상담을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. 24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정하고 있는데 뭐 그 후에도 괜찮아요.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. 상담 내용은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 준비할 때 어려운 점들 상담할 수 있고, 두 번째가 국제법 내용 관련 질문들. 3수단 하다 보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. 그런 부분들도 가져와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3수단 때 작성했던 답안지 있죠. 이걸 한번 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점수가 낮은 것들,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리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좀 해주면 제가 신청자에 한해서 해주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 신청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해요. 한 2-3명 하거든요. 저는 편하죠. 근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이런 상담들을 해서 도움을 받기도 해요. 그래서 여유도 두시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받아보시고,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면 좀 더 늦춰서 시험 전까지 한번 상담을 신청하세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했고, 자, 이제 내용에 들어갈게요. 우선 여러분들은 가져올 교재가 핸드북, 그 다음에 케이스 SGB죠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료가 2가지가 보통 나눠갑니다. 첫 번째가 이제
판례 자료가 나갈 겁니다. 참조 판례해서 판례 자료가 나갈 겁니다. 아마 우리 순환 따라오신 분들은 이 판례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옛날 나눠준 판례와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받은 판례집이 있으면 판례 자료가 있으면 순환 과정에서 그걸 가져와서 봐도 괜찮아요. 어쨌든 판례 자료가 나가는데 특징은 좀 상세해요. 중요한 판례를 좀 상세하게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우리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혹시 여러분 되게 떠오르죠?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, 그죠? 보통 떠오르지 않습니까? 이때쯤 되면 떠오르는데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. 또 최신 판례가 있어요. 외교 면제 관련 최신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. 본안까지 나왔어요. 작년에. 그 다음에 영사보 부분도 작년에 나왔나요? 그렇게 있고. 그래서 그런 판례들을 또 나눠주고 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판례 자료, 두 번째가 문제풀이 이론 자료가 나갑니다. 사실 원래 칼라예요, 칼라. 근데 우리 밑에 있는 그 조교분께서 칼라를 인쇄해 줬는데 여러분들 흑백이죠. 미안합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문제풀이 이론 자료가 있어요. 이거 이제 케이스 문제 해설집 보충, 추가 문제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어떤 워크북 추록 이걸 담을 겁니다. 또 논문 요약 이런 것들. 그래서 보통 두 가지가 우리 자료로 나갑니다. 판례 자료, 문제풀이 이론 자료. 그다음 오늘 하나 더 추가되었죠. 그래서 워크북 추록 1이 있어요. 워크북 추록 1. 그래서 지난 순환과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다만 이제 정의서 교심책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틈틈이 알려줄 거예요. 정교심 책을 보니까 그게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 그 국가 책임에 대해서 한 페이지 반 정도 썼더라고요. 그것도 인쇄를 해서 또 나눠주고 여러 가지 좀 해줄게요. 자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다닐 게 뭐냐면 케이스 시집과 워크북도 있지만 첫 번째 판례 자료, 이론 자료, 문제풀이 이론 자료, 추록. 요건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. 나중에 막 분량이 늘어날 거예요.